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제 대충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경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GDP를 통해서 짐작을 해봤고, 그런데 빈부격차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벌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죠. 그리고 그런데 막바지에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노령화되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대충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나왔었죠. 지금 19년에 이런 상태에서 2026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고 생산 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 인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이 19년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 국가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뭐 다가온 가운데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부양 못 받아서 어떡하냐, 이게 불안하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서 각자가 언제까지 뭘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해를 하려고 돌아가는 중인데, 일단 개념들이 좀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안락한 삶을 누린다, 혹은 뭐 미래에 부담이 없다, 그런 건 일단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얼마가 있어야 내가 넉넉하냐, 도대체 뭐 부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넉넉하냐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는 뭐 사람마다 워낙 씀씀이도 다르고 뭐 욕구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게 규정하기가 어렵죠. 내가 뭐 TV에 나오시는 뭐 자연인 분들처럼 무력이 별로 없고 자연 속에서 산다 그러면은 뭐 돈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평범한 일반 수준을 가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맥락상 노령화 돼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사회에서 이제 각자 도상을 위해서 내가 이제 준비하는 건 생존이라는 목표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몇 살까지 살지를 좀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사한 표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10세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한 5, 6년 더 살아요. 그래서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정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때 뭐 한 30대다, 뭐 그러면은 앞으로 50살 정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40대다 그러면 한 40살까지 40세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는 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충 몇 살 살지 가늠이 되잖아요. 뭐 오래오래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산을 위해서. 그럼 이제 가령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제 맥스친 85세라고 규정을 해볼게요. 제가 85세까지 산다. 그리고 나는 뭐 만약에 30살 청년이다. 그러면은 대략 뭐 55살 정도의 기대 수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5년을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살면 써야 되냐,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이제 뭐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55세만 돼도 요새는 대부분 퇴직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구들은 대략 한 330만 원을, 저번 시간에 봤던 게 한 350만 원이니까 비슷하죠. 350만 원 정도 돈을 벌고 한 250 정도를 쓴다. 내가 일을 하든가 배우자가 같이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퇴직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든가 뭐 사업을 하시든가 반 정도는 다시 일을 하시고 반 정도는 일을 못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거를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퇴직자들의 삶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이제 퇴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50살에서 55살 사이에 대부분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가구당 평균 생활비가 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뭐 알바를 하시는 분이든 다시 뭐 일을 하시든가 창업을 하시든 편차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를 가구당 쓰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사용하십니까? 조사를 하니까 이제 뭐 식비 한 20만 원, 의료비 한 30만 원, 의료비 한 30만 원, 교통 10만 원, 뭐 여가비, 통신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생활비로는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사용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구에는 평균적으로 250만 원 쓰시는데 카드 사용으로 알아본 거긴 하지만은 150만 원하고 한 200만 원하고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나냐 그걸 보니까 기본 생활비는 이렇게 150만 원 깔고 가시고 여가 골프를 치시든가 운동을 하시든가 뭐 해외 여행을 가시든가 쇼핑을 하시든가 너희들 뭐 자녀들 학원 뭐 대학비 이런 거 좀 지급해 드리면은 뭐 최대한 사치를 누렸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비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략 뭐 젊은 친구들은 혼자서는 막 200 정도도 부족하다. 뭐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감안하면은 한 400만 원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어르신들의 조사표를 갖고 온 건데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혹시. 그래서 통신비가 한 5만 원, 뭐 교통비 10만 원, 점심값, 저녁 다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수하게 잡았습니다. 60만 원. 여가비, 뭐술 먹고 뭐 취미 생활하고 이런 거요. 뭐 사는 거 이것저것 옷 사고 뭐 액세서리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이나 뭐 경조사비들 합했을 때 후하게 줘도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뭐 곱하기 2 하면은 한 300만 원 되겠죠. 결국에는 퇴직하신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매월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비만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50대는 이미 뭐 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이 없어요. 이제 집을 얘기하면 이제 수도권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을. 왜냐면 이제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비수도권으로 빠진 사람은 별로 비수도권에서 빠져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좀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집값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왜 들어오냐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직업이 필요해서 들어온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쪽에 와야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 근처에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거기다가 생활비에다 포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울 시내 최근 전세 아파트 변화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한 4억에서 6억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매매를 그냥 후하게 줘서 한 10억 정도가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대인 어떤 친구가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55년을 살죠. 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월 300만 원을 사용하면 곱하기 12 하면 연생활비 3,600만 원이 들고 이걸 이제 55년을 곱하면은 19억 대략 한 뭐 2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10억 그래서 29억 8천만 원 약 30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85세까지 넉넉하게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목표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30억이라는 목표가 나왔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3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생활비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 비율이 60%에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그래도 뭐 넉넉하게 나온 사람들은 한 10%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생활비가 이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이 5억 원 이상은 있다. 5억 원 이상이고 뭐 대부분은 10억에서 20억 이상. 자산이니까 아마도 집을 포함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포함해서 자산을 해서 한 20억이 있으면 살만하다. 그리고 또 20억 이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은 20억 있으면 10억에서 20억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억 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뭐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30%나 달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33%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한 한 30억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2020년도 6월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얼마가 있으면 부자냐고 생각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10년도나 20년도나 제일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뭐 20억도 있어요. 절반 정도나 뭐 10억에서 20억 있으면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억 원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전히 줄었지만 35%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은 10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 조사한 응답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어르신들 조사표에서 나온 거는 10억 원 있는 분들도 일부는 생활비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 10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10억도 적다. 분명히 아까 서울에 집 사고 월 300씩 쓰는 거 가정해서 3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3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조사해서 8월 달에 조사한 경우인데 2040은 사상이 46억은 있어야 부자다. 꽤 구체적이에요. 46억. 보면 남자는 50억, 52억, 여자는 42억. 그래서 이 정도 있어야 요즘 부자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60%, 그리고 가난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3%, 80%가 가난하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50억을 달성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뽑은 방법이 날 때부터 금수 줘야 된다. 이 답이 없다. 그러니까 37%였고요. 로또 뭐 결국 복권을 긁어야 된다. 근데 좀 로또 뭐 잘 나와봐야 10억 나오나요? 그래서 그래야 10%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한 50% 정도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응답하고 같은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답이 나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목표를 계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가, 도달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